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7일 오후 4시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늘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2시 24분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 출근했는데 기자들과 마주치자 이런 일문일답이 오고 갔습니다. 청문회 전 압수수색은 처음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기자가 물으니까 검찰 판단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과 관련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 기자가 평소보다 늦은 오후에 출근했는데 집에 머무르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특별한 것은 없다. 몸살기가 있어서 늦게 나왔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어떤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가? 특별한 것 없다. 후보 사퇴설 불거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지만은 충격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 충격은 야당보다는 여당 청와대에서 더 심각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아주 이게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해서 검찰총장에 윤석열 씨를 그것도 한 2단계 승진시켜서 발령을 하고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의 적임자다. 사안 권력도 수사를 하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하루아침에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다고 해가지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이 집권 여당의 조변석계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처음에는 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의 진상을 가리는 게 나쁘지 않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꾼 것은 몇 가지를 확인했겠죠. 청와대의 지시냐, 청와대에 보고가 됐느냐. 청와대 반응도 지금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청와대에 보고된 바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내어놓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법무장관, 검찰의 상부기관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일 뿐만 아니라 이 압수수색의 정도가 어느 한 군데를 이렇게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그것도 부산, 서울, 양산, 창원, 고려대학 무슨 등을 포함해가지고 한 10여 곳을 상대로 약 압수수색에 동원된 검사 수사관 숫자가 한 1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00명. 그러면은 이것은 한 일주일 정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 그 타이밍이 또 묘합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를 9월 초에 이틀간 하기로 일단 잠정적인 합의를 했어요. 이것은 조 후보자에게 좋은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되고 더구나 자유한국당도 이제 청문회 일정을 잡아 놓았으니까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기가 논리상 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실수했다고 너무 안이하게 한다고 비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차에 바로 그 다음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니까 검찰의 의지가 뭐냐 이게. 검찰의 의지가 지금 여권이 바라는 방향하고는 정권이 바라는 방향하고는 완전히 반대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이 오가고 있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압수수색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이것은 거의 국사범을 수사할 때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의 딸의 입시 부정 의혹,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고려대학 생명과학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회사 사무실, 모친 등 가족이 운영 중인 경남 창원의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 10여 가지 범죄 의혹 모두에 대해서 한꺼번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언론이 지금까지 보도된 걸 다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도 그것은 판사의 판단인데,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야 압수수색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별도로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졌다. 사실관계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더구나 정권의 심장부를 치는 수사니까 여간한 자신과 법리가 없으면 이건 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부장 고영곤 검사인데, 특수 2부가 이 수사를 맡고 나선 점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대검찰청에 중앙수사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중앙수사부가 이런 수사를 하는 게 정상인데, 중앙수사부가 너무 정치적 판단을 한다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왔습니다. 특수부에.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고소고발로 한 10여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부는 주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특수부에 했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의 의지를 확실하게 했다. 그것은 이 범죄 혐의의 심정이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장 집행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 대규모니까 각 지방검찰청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압수수색 영장 사유를 써야 합니다. 판사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준비기간이 한 열흘 정도는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열흘 정도는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검찰총장의 의지라고 봐야 됩니다. 검찰 동일체라는 말이 있는데, 검사가 하는 판단은 검찰총장에서 말단 검사까지 검찰 전체의 통일된 의지로 본다. 그런 원칙에 보면 이것은 검찰총장의 지시 또는 결심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검사들의 반란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국 씨가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개혁은 시민 전체의 열망이다. 지금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서 이 문제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계속 지고 가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의 반응이 아주 격렬했다고 합니다. 누가 지금 개혁 대상이냐. 그것이 이번 수사의 한 이유가 아니냐 하는데, 이게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검찰 사회의 여론이라는 거, 검사들 사회의 여론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여론이 조국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수사를 하면은 구속 또는 기소를 해야 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반발심도 뭐 어느 정도 검찰 지휘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었죠. 그러나 크게 보면 이겁니다. 크게 보면 국민 여론입니다. 언론의 한 지난 열흘간의 집중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진영 논리를 따지지 않고 KBS까지도, 한겨레 신문까지도 비판적으로 접근하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주도한 이 탐사보도, 수사식 보도가 계속 새로운 특종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좌파 언론까지, 친정부 언론까지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말하자면 언론의 좌우 합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당시에도 좌우 합작이었습니다. 즉 조선, 동아, 중앙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선동적 보도에 한겨레, KBS와 손을 잡았다. 그런 점에서 좌우 합작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 정권을 공격하는데 좌우 합작 구도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언론의 집중적인 특종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경쟁이 한번 붙어버리면은, 특종 경쟁이 한번 붙어버리면은, 이게 누구 신경을 쓰느냐 하면은 정권보다는 독자 또는 시청자를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이 경쟁에서 낙오가 되면은 그 언론사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이러니까 아주 맹렬한 경쟁을 벌이게 되고, 경쟁을 벌이면은 많은 특종거리, 뉴스거리, 폭로거리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좀처럼 작동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작동을 했고, 그것을 주도한 것은 조선일보, 동아일보였습니다. 문제는 특종입니다. 특종이 역사를 바꿉니다. 특종이 역사를 바꿉니다. 예컨대 동아일보가 이 조국 씨 딸이 당국대학에서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 하는 특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는 조국 측이 해명한 그 논문, 그것은 입시와 관계없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을 또 폭로하는 또 특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 군데서 특종을 하면 다른 군데서 그것을 또 확대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작동 원리 속에서 조국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검찰은 물끄러미 보았겠죠. 저게, 검찰은 사회 현상을 항상 이렇게 지켜봅니다. 저게 언젠가는 검찰 수사 문제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한국에서는 이 사회적 현상이 종국에 가서는 수사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사로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한국의 고소고발 뭐 이런 게 참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형사체질 비슷한 이런 느낌도 듭니다만은, 종국에 가서는 검찰로 그 문제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도 언젠가는 이게 검찰 수사의 부담을 지게 되겠구나 하고 검찰이 미리 상당한 정보 수집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언론의 역할과 함께 중요했던 것은 젊은 척의 여론입니다. 관계되는 학교가 당국대학,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그리고 그 사안이 입시 부정과 연관된 의혹, 그리고 장학금 특혜와 연관된 것이니까 많은 학생들과 20대를 분노하게 만들고, 드디어 고려대, 서울대학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 정권을 비판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이게 여론의 반영이 돼가지고 조국 임명 반대가 60%나 되고 찬성은 18%밖에 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검찰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만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여론의 적극적인 지지가 들어가면은 검찰은 용기 백배합니다. 그러면은 외부의 간섭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검찰의 논리로서, 법의 논리로서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은 그런 여론의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모든 사설이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된다, 인사청문회 그 쓸모없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뒤로 좀 빠지는 기분이었는데, 오늘 검찰이 전면적 압수수색과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검찰 플러스 여론 플러스 언론 플러스 젊은 층의 큰 구조가 하나 생겼습니다. 큰 힘의 구조가 생겼는데 이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공정한 사회 만들어 달라는 거죠. 불공정은 우리 못 참는다. 불공정은 못 참는다. 하는 이 공감대가 하나 크고, 거기에는 만약 거기에 반발을 한다든지 하면은 아주 문매를 맞는 여론이 또한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씨 편을 들었다가 아주 우습게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국 편을 드는 사람이 명망가나 지식인 측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바로 압도적 여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아무리 권력이 선동을 해가지고 국민을 속인다 하더라도 여기엔 한계가 있다. 링컨이 말한 대로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일부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언젠가는 여론이 깨어나고 여론이 깨어나면은 야수처럼 될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